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여야가 원구성 협상 외에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 바로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전 갑작스레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사인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손 소장님 사망과 관련해서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은 정폭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손 소장이 자살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곽 의원은 과거의 공안검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사니 타살의 상황이 있는 듯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은 대단히 통탄스럽습니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발견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본인의 의지만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서른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어 고인을 모욕하지 말라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윤미향 의원도 어젯밤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인 사망 경위를 자세히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고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인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오전 길어녹 할머니마저 평화의 우리 집을 떠나면서 현재 마포 쉼터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한 분도 없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의혹과 논란들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냉철한 판단과 거침없는 행보로 여의도 차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옛 러시아의 절대 군주를 뜻하는 차르에 빗대서 다소 독단적이고 독재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여의도 차르로 불리던 김 비대위원장이 요즘 부쩍 달라졌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차례의 컴백,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을 때 각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김 비대위원장의 귀환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지금 당 안팎의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김 위원장이 독선과 독단으로 알려졌던 과거와는 달리 비대위원과 위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소통의 방점을 두기 시작했던 건데요. 취임 초반에도 당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2일 통합당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시비 걸지 마시고 협력해달라라는 말을 한 이후에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같은 우려는 김 위원장의 임기 2주차를 지나가면서 점차 옅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비대위원들의 적극적인 발언을 독려하는 한편 각종 건의사항에도 노를 외치지 않고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당내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늘리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말을 듣는 데 시간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가에서는 김 위원장의 이런 유연한 태도 변화가 자신의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내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내부 다독이게 나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최근 10년간 선거를 전후한 시기마다 진보와 보수를 오가면서 큰 존재감을 과시해온 김종인 위원장. 하지만 역할이 끝나면 결과적으로 토사구팽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평가인데요. 좀 더 유연해진 여의도 차르. 이번엔 비대위가 끝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톡입니다. 2022년 대선이 앞으로 2년이나 남았지만 요즘 여권의 대선 주자들 움직임을 보면은 벌써 대권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주요 주자들이 앞다투어 부산 출신 인사들을 만나고 속속 영입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의 시선이 부산으로 쏠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권 잠룡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위원장.
어제 서울 모처에서 부산 지역의 낙선 인사들과 위로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배재정 전 의원, 최인호 의원 등 부산 지역의 인사들과 스킨십을 부쩍 강화하며 영남권 인사 챙기기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대선 주자로 거론이 되는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영남권 인적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 총리는 최근 부산 출신인 김혜영 최고위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이 지사는 이재강 전 부산시당 비전위원장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부산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 그만큼 부산이 갖는 상징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수는 6석에서 3석으로 줄었지만 부산은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 대권의 요람입니다. 선거 측면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부산 경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느냐에 따라서 대선 승리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정치인의 인맥과 행보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죠. 대권 경쟁이 일찍 시작이 되면서 부산 민심부터 챙기기에 나선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남쪽에서 시작된 바람몰이의 주인공은 앞으로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